안녕하세요. 행복공방 대표 김태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어떤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예전에 코칭을 하는 도중에 이 고객분께서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분 이야기의 이제 포인트는 이거더라고요. 나는 말을 재밌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한다. 또 이렇게 여자들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화법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말을 재밌게 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재밌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나는 계속 재밌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대화의 포인트는, 대화에는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두 다 있어야만 대화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것이 좀 더 건강한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대화법을 익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배우고 익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듣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쓴 적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우리는 학창 시절에 이 영어 듣기 연습은 했어도 대화에서 듣는 연습은 한 적이 없어요. 정말 대화에 있어서 듣는 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제 생각은 그 중요성을 모른다기보다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에 있어서 역할이 딸랑 두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또는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말하는 방법에만 이렇게 치중해서 배우지 말고 듣는 방법도 배우고 익히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대화하고 싶고 말할 때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듣는 사람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에서 나도 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일방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잘하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면 당연히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화에서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하는 역할과 이제 듣는 역할. 그런데 이 말하는 역할까지 오늘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오늘은 듣는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하는 행동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는다. 두 번째, 다른 행동을 하면서 듣는다. 세 번째,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듣는다.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서 듣는다. 다섯 번째, 가만히 듣기만 한다. 여섯 번째, 공감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표정의 변화나 제스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덟 번째, 충고를 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약에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듣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계시다면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점검용 질문들, 이것들을 반대로 뒤집으면 전부 다 듣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경청 방법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경청하는 방법 7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한다. 이 경청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계속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지, 또는 그 사람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듣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경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대화에 이런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강박 때문에 계속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테드에서 어떤 학자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 도중에 우리가 할 말을 생각하는 순간에 상대방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할 말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대방 말을 온전히 들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 다른 행동을 멈추고 듣는다. 또 한 가지 되게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요. 본인들이 하시고 있던 행동을 멈추질 못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중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장면은 가정에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부모님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면서 시선은 다른 데 고정해 놓으시고 말로만 인사를 받아주시죠. 뭐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마다 그 일의 중요도는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보다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가요? 물론 어떤 개인적 상황이나 직업적 특성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걸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다른 걸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점검을 해보세요. 그 일이 정말로 그만큼 중요한지, 그 일이 정말로 그렇게 긴급한 일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점검을 해보셨는데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중요도가 낮다면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세 번째, 눈 맞춤을 한다. 쉽게들 아이 컨택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의외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실제로 성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시간 안에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인 1조로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마주보고 1분 동안 아이 컨택을 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1분 동안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10초도 안 지나서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거기서 조금 더 지나니까 막 몸을 막 빌빌 꼬시고 막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들, 그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우리는 참 눈을 맞추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말 흔히들 쓰죠.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행위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이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 마주치는 게 도움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눈싸움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대화 중간에 중간중간 다른 곳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화하는 시간만큼은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세요.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게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적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양쪽 눈썹 끝 그리고 아랫입술 부분, 끝부분 이렇게 세 점을 찍고 이거를 직선으로 이으면 역삼각형이 나옵니다. 이 역삼각형 안에서 시선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아이 컨택과 흡사하게 상대방은 이제 집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엔 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을 들을 때는요, 이렇게 판단이나 평가하는 마음가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눈앞에 앉아서 듣고 있는다고 해도 절대로 깊이 있게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 말을 들을 때 발생하는 어떤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로는요, 상대방 말 속에 있는 어떤 상대방의 감정,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감하기 힘들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지금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꺼려지시잖아요. 비슷한 게 어떤 면접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데 발표, 이런 것들이 어렵고 두렵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일 거예요. 이렇게 판단과 평가로 생기는 그런 긴장감, 이런 긴장감은 대화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판단과 평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듣는 내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는 거는 경청에 방해가 됩니다. 5번째,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여러분 중에서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벽은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이 꼭 다 말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표정이나 손짓, 제스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절한 반응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 요소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감탄사 이런 것도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말로 하는 반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 인정, 칭찬, 요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언어적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언어적, 언어적 요소 두 가지를 섞어서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준다면 상대방은 아마 막 신나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경청을 잘하게 되면 되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더 꺼내게 되어 있거든요. 무대 위에 가수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도 이 관객들의 어떤 호응에 따라서 더 힘이 나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의 대화 상대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경청이 잘 돼서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6번째, 비언어적 요소도 듣는다. 메러비안의 법칙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1년에 알버트 메러비안 박사가 본인의 저서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대화, 의사소통에서 이제 언어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7%밖에 안 된대요. 그 7% 언어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인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언어적 요소 말고 비언어적 요소가 대화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비언어적 요소들이 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표정의 변화, 상대방이 취하는 제스처, 얼굴빛이 변한다던가 눈빛이 바뀐다던가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내가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한번 좀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말할 때 막 엄청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조합해가지고 문장으로 뱉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도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충고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발 충고하지 마세요. 최근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어떤 방송에서 초등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초등학생이 한 이야기인데요. 잔소리는 은근히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대요. 충고가 안 좋다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충고라는 것은 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 되죠. 이게 진짜 많이 나타나는 게 우리 부모님들 또는 이 직장에서 상사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이분들이 어떤 부하 직원들이나 아니면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실제로 대화하는 걸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말 중간중간마다 계속 충고와 훈계가 들어가요. 그분들의 대화 패턴에는 충고와 훈계 이게 계속 껴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방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말이 끝날 때마다 계속 충고하고 또 훈계하고 이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완전. 충고는 왜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기다려주기 싫으니까, 또 답답하니까 이야기 듣고 있으면. 그리고 상대방은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충고를 하는 거죠. 즉 지금 하는 이런 대화를 상대방하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충고를 하고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기 싫은 거죠. 대화를 하기 싫을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를 계속 하잖아요. 상대방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고 말고 할 게 되게 많아요. 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할 거 이렇게 많잖아요. 공감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놓치고 계시는 이 대화법에서 경청의 방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한다. 자, 두 번째, 다른 행동을 멈추고 듣는다. 세 번째, 눈맞춤을 한다. 네 번째, 판단이나 평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여섯 번째, 비언어적 요소도 듣는다. 일곱 번째, 충고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여담으로 아까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코칭 중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이 7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굳이 억지로 말할 필요 없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열심히 신나서 이야기를 할 거다, 그게 진짜 대화가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2주인가 3주 만에 이분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던 이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청의 방법 한번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고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